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 남편은 참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마 지금까지도요. 대학 전공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한 서점에 방문했고 남편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시커멓게 탄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번호가 적힌 쪽지를 들이미는 그 손이 곱게 자라지는 않았구나 싶었던 게 첫인상이었죠. 그 후로 종종 만나 산책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육류를 못 먹고 술을 못 먹는 절 데리고 호프집에 들어가 얼굴만한 소세지를 썰며 결혼을 말했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배려는 못 받아도 새로운 경험은 많이 하겠구나 싶어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 시댁은 남편만큼이나 신기한 사람들의 집합이었어요. 공무원 하시는 형님의 신용불량자 아주버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칼부림을 부리는 시부모님. 저는 이 환경에서 영원히 적응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또 적응의 종물이라더니 매일 울면서도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니 또 적응이 됐습니다. 딸 하나에 아들 하나를 연년생으로 낳고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절 위해 컴퓨터 학원을 차려주었습니다. 전까지는 시간제 강사 일을 하며 살림에 보탰었거든요. 노력의 결실인지 운이 좋았는지 학원은 크게 성공했고 햇수로 3년이 지나기 전 전쟁 같던 시댁을 나와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예쁜 딸과 아들 무뚝뚝하지만 늘 내 편을 들어주던 남편. 우리 네 식구는 시댁이라는 지옥을 나오자마자 숨어있던 갈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생을 가정폭력과 불화된 집안에서 자라 피해망상과 잘못 배운 손찌검을 딸에게 일삼았고 제 할머니를 따르던 딸은 시어머니께 남편과 시할아버지의 욕, 본인의 신사한탄 등을 들으면서 자라 제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거의 혐오와 비슷한 감정이었으리라 뒤늦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늘 딸의 손을 잡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본인의 가족들을 차마 어린 아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들로 욕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가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딸아이 앞에서는 큰 소리도 내지 않는데. 아무튼 딸아이는 제 아빠를 혐오하고 기피하듯이 피하고 남편은 자신을 피하고 웅크리는 딸을 욕설과 손찌검으로 키웠습니다. 이런 날들이 오래 지속되었지만 제게는 욕설도 손찌검도 하지 않고 기념일과 생일마다 선물을 준비하던 남편이었기에 딸 뒤에서는 언제나 때리고 욕한 것을 후회하며 딸을 사랑한다 말했던 남편이라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저희는 하던 학원을 접고 저는 학원을 정리하고 적금을 모은 돈을 보태어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리가 좋은 곳이었는지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하는 장사마다 모두 매출이 껑충껑충 올라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금수저 소리 들으며 키울 순 없었지만 대출 없이 등록금에 용돈 줄 만큼은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쯤 사건이 하나 또 터집니다. 남편은 학원을 접고 특별한 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딸은 학교를 마치면 학원 없이 집으로 곧장 돌아왔고 그러지 못하면 남편이 또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들은 눈치 보는 환경에서 관심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인지 공부에만 매달려 중학교를 기숙학교로 들어갔고요. 여느 날처럼 저는 카페에서 일을, 남편은 집에 있었고 딸은 수업이 끝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따라 학교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다녀왔다는 말을 작은 소리로 했고 남편은 귀가 인사도 하지 않는 딸을 잡고 평소 하던 손찌검 수준이 아닌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얼굴에 피, 눈물 범벅을 하고 온몸에 피멍을 달고 제 방에 틀어박혀 덜덜 떨고 있는 딸을 보고 저도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지만 뜨문뜨문 떠오르는 기억으론 거실에 있는 잡히는 물건을 전부 남편에게 던지고 남편도 제게 손찌검을 하고 딸아이는 울고를 반복하다 아파트 이웃이 경찰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한 후 상황이 끝났습니다. 저는 곧장 딸을 데리고 동생이 사는 집으로 가 한동안 재워달라 부탁했어요. 차마 그 꼴을 하고 처가로 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와 문자로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을 반복했고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 괜찮아진 딸아이는 제게 그냥 집에 들어가자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냐며 이야기를 했고 딸아이와 남편의 설득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과 남편은 대화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3교대 공장으로 들어가 딸과 마주칠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그날의 일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딸아이는 20살 생일이 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남겨두고요. 편지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집은 행복할 것이다. 나는 아빠의 폭력을 더 이상 넘길 수 없고 나에게만 이해를 요구하는 엄마의 위선을 견딜 수도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울 때마다 말리는 것도 지쳤다. 늘 죽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인이고 한 번쯤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며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고 싶다며 전화번호도 바꾸고 흔적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딸의 친구들, 시댁, 친정, 번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며 전화를 돌리고 일주일이 넘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고 딸을 찾았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 찾는 일 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남편이 딸을 개패듯이 패던 그날 딸을 데리고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딸의 손을 부여잡고 신세한탄을 하던 그날 딸을 안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는데 시부모님이 칼부림 부리며 싸우던 그날 딸이 울면서 배인팔을 잡고 있을 때 딸 먼저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딸에게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딸을 찾기만 한다면 미안하다고 내 품을 떠나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미안하다는 그 말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거나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게 뼈저리게 후회가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들이 하라고 할 때는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내 상황이 되어서야 후회를 합니다. 매일 죽을 마음을 먹으며 남편은 공장에 장기 휴무를 신청하고 저는 주변 친구에게 카페를 맡기고 온 지역을 매일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라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죄책감에 온몸을 뒤틀며 살아가다 우연히 길을 가다 딸과 제일 친하다는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집에도 몇 번 데려오고 이야기도 자주 해 알고 있던 아이였어요. 무릎을 꿇고 사정하며 제발 딸 위치를 알려달라고 제일 친한 친구이니 알 것 아니냐며 사정했더니 그 친구는 몇 주 전에 옆 동네에서 알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후에 도망치듯이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아 딸이 있는 곳으로 간 후 딸을 찾았습니다. 딸을 보면 이성을 잃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은 뚜렷했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딸은 한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며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딸의 손을 붙잡고 덜덜 떨며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었습니다. 딸은 당황했는지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딸이 사는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침묵 속에 있다
딸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요. 저는 울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했어요. 그제서야 딸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남편이 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폭력과 학대를 했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그만하잔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저를 딸은 조용히 바라보다 아빠를 이해해요 라며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밖에서 진정하고 저를 찾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제가 딸을 너무 일찍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빠를 이해하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동정한다고, 아빠가 안쓰럽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딸의 바뀐 번호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딸과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뒤늦게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그때 자신이 너무 불안정하고 흔들려 감정을 모두 딸에게 쏟아 부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써서 저를 통해 전달을 했습니다. 딸과 저는 그 편지를 같이 읽으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래는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 집에 돈을 벌어주고 내 새끼 옷을 입히고 밥 안 굶기면 그게 가장 노릇이라 생각했다. 흔한 변명이지만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주체 못할 화를 여린 내게 화풀이하고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구나.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주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해 미안하다. 네가 태어나고 자라며 단 한순간도 너를 자랑스럽지 않다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 네가 내 처음이라, 아빠가 처음이라 미안하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 또 미안하다. 실은 저도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딸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어긋난 방식으로 압박하고 폭력을 휘둘러왔다는 것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딸이 이해하고 용서하겠다 마음 먹었고, 저도 20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자고 딸과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구해둔 자취방에 계속 살기로 했고 월세는 남편과 제가 내주는 걸로 했어요. 알바 시간도 조금 줄이고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대학에 다시 갈 수 있도록 수능 공부를 할 환경도 만들어줄 예정이며 대학이 붙으면 등록금은 모두 남편이 마련해 주기로 각서도 썼고요. 지금도 그렇게 화목한 집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한 번씩 외식을 하며 얼굴 마주보고 근황을 이야기하는 정도예요. 갈등을 쌓아온 시간이 있기에 바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언젠가 화목해질 집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